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또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분위기 좋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죠? 네. 오늘 힘차게 시작하려고요. 근데 사실 방송하기 전부터 노변 칭찬이 엄청 많은데 왜요? 스픽스 노임 영사가 아니고 최후가고 했던 오늘 매불초 노변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지금? 오늘 또 앞전에 포텐은 터트리고 오셨군요. 아닙니다. 제가 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야. 오늘 역전의 용사들 멋진 패널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경기 수원? 네. 수원 뭐죠? 수원 정입니다. 예. 수원 정지역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좀 와주세요. 좀 2주에 한 번씩 계속 오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오시는 거군요. 예. 나도 몰랐네.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매주 와도 되는데 2주에 한 번씩 불러주시고요. 네, 그리고요. 또 우리 오창희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근데 목소리 톤이 저랑 좀 비슷한데요. 제가 좀 흥분했을 때 네, 안녕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나도. 저는 흥분하진 않았는데 오늘 동시 접속자를 좀 늘리자고 그래요. 맞아요, 톤을 맞아요.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으신 것 도와주세요. 같아요. 아니야, 예. 우리가 기분 좋게 해야, 네. 우리가 힘 있게 해야 네. 시청자들도 힘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오고요. 우리가 좀 약간 좀 이렇게 디프레스돼 있고 이러면은 또 좀 안 좋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잘해주실 분이 김지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경기도당 대변인이죠? 대변인입니다. 네, 민주당의 예. 되게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되게 높은 겁니다. 저 지난 총선 나갈 때 타이틀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달고 나갔습니다. 아이고. 대변인 하셨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진짜 일단 높다. 국회의원 각이네. 국회의원 각이네. 그러네요. 이제 근데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죠.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김지호 잘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아유, 김지호 예. 밀어주자 이제 이렇게 되는 열심히 거죠. 하겠습니다. 네. 예. 오창익 평론가는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뭐요? 뭐 이렇게 저는 어디 갈데요. 그래서 저는 인건만? 자영업자라 알겠습니다. 직장 보장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만든 거니까. 네, 역전의 용사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이분은 소개 안 해. 대표님. 맞아. 안 해도 기다려보세요.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아니 기다려보세요. 사실 오늘 제가 정기현 대표님을 특별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잠깐 멈칫했는데 네. 정기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노영희 변호사님 네. 체육 스캔들 재밌어요 이렇게 하고 체육 노영희 야 하트 이런 게 오는데 오늘 약간 제가 자존심이 상하지만 왜요? 왜 상해? 왜 상해요? 아니 노영희 변호사를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와서 네. 매불초 노영희를 계속 연결하면 스픽스가 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오늘 체육보다 더 재밌게 우리 김지호 대변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간 모두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번 힘내자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고 예. 싶어요. 네. 자,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 도대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다시 복귀하고 헌재 탄핵이 기각되면서 이거 되게 이상하다, 불안하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이 막 무지무지 빨리빨리 이걸 돌리면서 2월 26일 날 끝내겠다, 3월 달에 선고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니까 더 다들 조금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준혁 의원님? 뭐 저는 대세 흐름은 뭐 크게 문제가 없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4대4 이제 헌재에서의 판결을 보고 저도 뭐 야 이거 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네. 뭐 이런 작은 사족들 이런 거 뭐 살아나도 상관없다. 대신 큰 목을 치면 그것은 끝이다. 뭐 모든 게 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뭐 2월 말에 결국은 이제 윤석열의 파면으로 저들의 모든 것들은 다 붕괴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작은 격가지들의 문제를 신경 쓰지 말고 크게 좀 나가자, 이런 주의입니다. 그러니까는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확신하시는군요. 저는 뭐 100%, 1000% 파면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2월 말에서 3월 초? 네, 그렇습니다. 2말 3초설이 아주 대세입니다. 김지호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저도 뭐 윤석열 내란숙의 탄핵이 가장 중요한데 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과정을 본 많은 시민들이
또 친구들이 저한테 좀 전화가 많이 왔어요. 남철, 남성남 이후에 최고의 만담가들이 나온 것 같다. 아니, 기억나죠? 아, 기억났습니다.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한 달 전부터 이 계엄에 대한 실체가 각종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서 다 밝혀졌는데 그것을 이 두 사람이 그냥 다시 재구성했고 우기니까 너무나 웃긴다. 그리고 한편으로서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고 국방부 장관을 했나. 너무 허술하고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맞추면 사람들이 다 믿을 거라고 생각하나. 이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괴기하게 보더라고요. 기이하고. 그러니까 그 현상 자체가 저는 윤석열 내란수계와 김용현의 그 관계가 사실은 2년 반부터 계속 그런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윤석열이 밖에 나가서 사실은 욕먹고 오고 모자르다고 얘기 들으면 김용현이 그 경호처에서 우쭈쭈 하면서 작살로 고기 잡고 기쁨조 투입하고 그렇게 계속 윤석열의 그런 자존감을 세워주고 뭔가 거짓말도 다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걸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담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탄핵해야겠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헌법재판관들도 정말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으로의 초대님이 더맨더머, 바보들의 행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일단 뭐 시그널들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한 거잖아요. 4대 4로 갈려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사안 자체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방통위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2인 체제가 위법한 거냐. 그래서 이진수 방통위원장을 파면할 거냐에 대해서 좀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지연 말단적인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이 그 전에 안동환 검사나 몇 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형사재판처럼 좀 엄격하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하시겠죠. 아니 윤석열에 대해서 형사재판처럼 엄격하게 보면 어떡하냐. 형사범죄가 다 입증되고 있어서 윤석열은 지금까지 헌법재판관들이 아주 엄밀하게 이를테면 핀셋으로 보듯이 엄밀하게 봐도 대세에 지장 없다. 그러니까 헌재 이진숙 관련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선거법 항소심도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만이 아니라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것도 별의별 얘기가 다 들리거든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나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이긴다. 너끈하게 이긴다. 이런 여론조사가 막 쏟아졌잖아요. 그리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하고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엇비슷하다가 정권 교체보단 재창출이 더 많다.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 나왔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31%고 김문수 씨가 나름 선전했어요. 아니 그중에. 그래서 11%인가 10%인가 했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40몇 % 나왔던 건 뭐냐? 이건 과표집이거나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 조작을 했던 거죠. 문제는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란 세력이 어떻게든 연명했으면 좋겠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큰 목소리로 마이크를 들고 있어서 우리에게 잡음이 들리는 거지. 그것만 음소거해 놓고 객관적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 민주시민들이 또 나라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오늘 갤럽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하는 퍼센테이지는 40%,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퍼센테이지는 38%, 그리고 대권 후보 중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1위를 달리고 있죠. 31%, 그리고 김문수 후보, 김문수 장관 11%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별 차이가 안 날까 지지율이 이런 거 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 얘기도 한번 조금 이따가 자세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요 여러분 힘차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뭔가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드리는 그런 날로 민주당이나 혹은 우리 이제 이 정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보는 이런 관점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정신 차리시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긍정적 에너지를 스스로 발산하면서 한번 봅시다.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지금 많은 분들 한 6,500분 보고 계시지만
택도 없습니다. 2만 분이 동접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정기현 대표가 웃음꽃이 활짝 피거든요. 맞죠? 네, 지금도 뭐 웃음꽃이 피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2만 명 갈 거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선 정기현 대표님 본인이 취재한 내용들 중에서 어제 탄핵 관련한 걸 보고 국민의힘 사람들이 뭔가 결기를 다졌다. 새롭게 뭔가 정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탄핵을 바라고 있는 국민들이 아니고 네. 탄핵 정당에 몸을 담고 있는 국힘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 어저께 그 헌법재판소의 과정을 보고 아, 우리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살아 돌아올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대선 준비로 바쁘다. 윤석열 이야기 더 이상 하지 마라. 어허. 그래서 오늘 귀성길 귀향하는 이제 시민들한테 소리를 국민의힘 갔지 권성동. 않습니까? 예. 그 내용도 뭐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윤석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대선 때 다시 뵙겠습니다. 이 말은 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힘에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있더라.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가장 시원한 뉴스입니다. 깔끔하게 포기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무엇을? 오히려 네. 혹시라도 살아 돌아오면 끔찍하다. 그게 더 힘들다. 윤 씨를 윤 씨를 대해서 윤석열이 저기에서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이다. 이거는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취재한 결과가 예.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네. 목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이제 국회 어제 이제 본회의 그 대정부 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국힘에서 나와서 이제 질의한 내용들이 참 뭐 비루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나와서 이제 뭐 아는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제 이렇게 좀 웃으면서 도대체 이게 정말 정상적이야?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제 제가 좀 그런 얘기 좀 했죠. 니네 왜 그래? 이렇게 한 그렇지. 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한 네, 거죠. 네. 그랬더니 아유 윤석열은 우리 신경도 안 써. 윤석열은 어차피 끝났는데 뭐 그냥 액션으로 봐줘, 액션으로. 그렇게 말해요? 예,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러면은 실제가 전 대표가 말하는 거랑 또 똑같네요. 같은 거죠. 네. 같은 거고. 두 분의 취지원이 저는 같은 거 아니야? 그 여론조사가 네. 왜 지금 이제 국힘이 이렇게 늘어나느냐 그 이유는 전 굉장히 일시적인 건데 이미 이 사람들은 윤석열은 포기한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은 포기했고 그래서 거꾸로 윤석열이가 포기됐기 때문에 더 홀가분한 거야. 왜냐하면 윤석열을 계속 끌고 가게 되면 자기네들이 다음 대선에서 100% 진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이가 포기됐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에 누군가를 내세우면 혹시라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정권을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말 황당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럼 거예요. 그게 김문수입니까? 그 그게 사람이? 김문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누군지 지금은 알 수 없어. 그런데 국민의힘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여론조사를 우리가 좀 잘 해서 네. 지금 우리 다시 정권 연장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은 윤석열은 버렸다. 맞습니다. 버린 게 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윤석열을 버린 게 아니라 돌아가는 판이 자기도 눈과 귀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어제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요. 이게 네네네. 뭐 봉숭아 학당도 아니고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머리에 기름 바르고 나와가지고 화장하고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그러니 야 이건 어디 기댈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걸 반복적으로 확인하니까 정리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내란수계가 탄핵의 체포에 구속까지 되고 서부지방법원의 폭력 소요까지 일어났잖아요. 네. 이게 정상적인 누구나 사람이면 뭐 윤석열 내란수계를 못 지킨다는 건 다 압니다. 아하.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네. 이런 게 있죠. 흩어지면 죽는다. 인정하면 죽는다. 난 그거 같아. 인정하면 죽는다. 아니 왜냐하면은 윤석열 내란수계를 지지하는 그 보수 세력들을 잡지 않으면 굉장히 큰 블록이 빠져나가고 흩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본인들 세가. 그러면 흩어지면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본인들이 민주당에게 각계격파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또 이런 심리도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지지율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지지율이 낮았을 때는 사실은 더 윤석열을 좀 잡는 척이라도 했는데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네. 우리도 대권 후보 몇 명 되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그 안에 갇히지 말고 이제는 대권 후보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치워버리고 정권 연장으로 가자. 약간 그런 낌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가능성이 높다고 착각할수록 앞에 민주당 의원 계시니까 좋으시죠. 요즘 국힘은요. 정신 제대로 차린 사람은 큰일 났다. 이거 지금 과표집돼서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정말로 정리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김문수가 후보돼야 되고 그렇지. 홍준표가 후보되는 순간 다 끝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거는 국힘이 보더라도 여론조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더 망하는데 왜 김문수로 이렇게 표가 몰리느냐, 지지세가 이렇게 결집되느냐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고 네. 참 민주당 운 좋다. 이재명 대표는 정말 천운인 것 같다. 이제 이런 농담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빛과 소금님께서 말짱한 분이 취재원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빛과 소금님께서 노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만약에 2월에 2심 재판 결과 안 좋게 나오면 대표님 어떻게 되나요? 이러셨는데 일단 2월에는 안 나옵니다. 결과는 아무리 빨라도 3월에 나오는 건데요. 2심 재판 결과 안 좋게 나오면 대법원에 상고해가지고 다시 한번 끝까지 가려봐야죠. 확정 판결 날 때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뭐 걱정이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럼 항소심 재판 짧게. 네. 그러니까 만약에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네. 공선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린 건 정말 과도한 거고 어떤 면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만일에 무죄라고 생각했지만 유죄가 나왔잖아요. 이게 네, 현실이었고 네.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만약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어떡하냐 걱정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럼 어떡하냐 말씀하신 상고심 가면 되고 대법원 가면 되고 그 사이에 대통령 선거랍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사실은 형사재판은 멈춰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만약 당선되면 소추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소한 것에 대해서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네. 다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골똘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러나 그 이전에 무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사실은 그 재판정에서 분위기가 되게 좋았다라고 이제 이쪽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했어요.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이제 4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게 허위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재판장이 도대체 니네가 주장하는 공소 사실 변경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뭐냐? 니네가 1번, 2번, 3번, 4번 얘기했는데 그 전체가 지금 전부 다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냐? 아니면 그 중에 몇 가지를 콕 찍어가지고 이게 거짓말했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는 거냐? 이런 거 정확히 밝혀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쪽 검사 측에서는 좀 대답을 잘 못했고 그래서 이제 분위기상으로는 오히려 법리적으로 따져가가지고 봐도 좀 희망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또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최근의 분위기에 대해서 네. 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다 같이 있다. 뭐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윤석열은 반드시 이제 파면된다. 뭐 이거는 이제 변할 수 없는 내용인데 하나 좀 약간 걱정되는 거는 모든 것들이 이재명의 악마화가 더 강해질 것이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렇게 됐을 때 기존의 기득권 체제를 붕괴시킬 거다. 이런 막연한 두려움, 이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이 절대 이재명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악마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득권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어제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변화되고 있다. 왜 그러냐?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완화시켜줬다. 어떤 기자회견이죠? 어제 했던 그 신년 기자회견이 저는 이재명의 약간의 우클릭 이렇게들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재명이란 사람이 반드시 대권을 잡아서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통해서 경제 성장과 또 남북관계 회복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여준 거다. 전 이것이 오늘 2가지의 제 경험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오늘 제가 삼성전자 사장하고 임원들하고 아까 좀 그 행사를 같이 하고 왔었습니다. 행사 같이 하기 전에 한 30여 분 정도 이제 어제 이 대표 관련된 기자회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다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이재명과 어제의 모습의 어떤 이재명은 좀 다르다. 그래서 제가
경제 전문가다. 지금 경제 회생시킬 수 있는 사람 이재명밖에 없다. 국힘에 누가 있느냐.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굉장히 대단하다. 그랬더니 이제 한 분이 원래 그 주식도 고수였다면서요. 뭐 그러면서 경제에 대한 내용도 뭐 대단하고 옛날 3프로 TV 봤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모습은 오늘 전광훈이 네. 입국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재명 악마를 막 하는 거야. 이재명이 김정은 뭐 충성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데 이런 거짓말을 계속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 전광훈이 떠들면 떠들수록 오히려 이재명은 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크게 그 법률적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전광훈 씨 말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는 네. 약간 진보니까 이분이 왜 옛날에 멋있었던 사이다 이런 거 안 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장과 분배가 있으면 분배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민주당 쪽은 네. 성장은 윤석열 이쪽에서 많이 하는데 근데 곰곰이 이제 그래서 문건으로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약간 실용적 태도 같은 걸 보이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흑묘 백묘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쥐를 잘 잡으면 되지 색깔이 무슨 상관이냐. 이념에 너무 그러니까, 매몰되면 안 된다. 이게 요점이죠. 그래서 네. 분배를 포기하겠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것저것 국가적 요구되는 현안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한번 해보겠다. 네. 그런 의미에서 실용적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이런 거여서 좀 평가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어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기본소득, 기본사회에 대한 개념을 철회하는 거냐. 전혀 아니다. 그런 이야기했더니 네. 지금 철회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3년 동안 너무 대한민국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본사회 분배보다 일단은 성장 중심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경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그때 애초에 이야기대로 분배 중심으로 하는 기본사회 개념을 이제 실현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핵심이었습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그렇죠. 정책들을 잘 조율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취지였다는 거죠. 오늘 김준혁 이제 의원 말씀 들어보면 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얘기를 하지 않느냐. 뭐 이재명의 악마와 관련돼서 왜 공격적인 태도로 방어하지 않느냐. 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는 것만 갔냐. 갔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악마화이든 실용주의자로 평가하든 무엇이든 간에 민주당은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힘은 이미 대선을 준비하고 있고 대선 주자들이 각 지역에 주요 캠프를 차리고 있는데 네. 왜 탄핵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주당은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느냐. 이미 탄핵이 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혹시라도 집권 이후의 전략은 뭐냐. 어떤 방식으로 국가 운영을 할 것인지. 알려줘야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인수위 가 없는데 똑같이 그러면은 문재인 재판이 되어서 그때 가서 막 혼란에 빠질 것이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내야 하는데 당대표가 하기 어려우면 그런 특위를 구성하든 당 내에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 지금은. 맞습니다. 왜 여기에 조심조심 하느냐 할 이유가 없다. 네. 악마와는 악마대로 대응하고 네.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려서 논쟁을 해야 하는데 국힘 저렇게 하고 있는데도 왜 민주당은 이렇게 주춤주춤 하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아니, 싶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던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한 3주 가까이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주춤주춤하거나 아니면 너무 조용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기다려서? 때문에 그건 센 역할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아주 강하게 발언이 나갈 것이고 네. 어떤 뭐 대표나 원내대표나 지도부 혹은 우리 의원들까지도 수권 정당으로서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나가게 될 자, 근데 겁니다. 요새 기다려보십시오. 민주당 보면 네. SNS를 보면 무슨 위원회 같은 게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탈북자들하고도 위원회를 만들고 무슨 소수자들하고도 만들고 경제 관련해서 위원회들을 만들고 쭉 잇따라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게 약간 수권 역량이랄까 이런 차원에서의 염두에 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민주당은 네. 이제 상설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게 특별위원회. 특별상설위원회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상설위원회가 22개의 특별상설위원회가 있습니다. 뭐 문화예술, 체육, 뭐 또 소상공인 뭐 등등등등 쭉 있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4050, 40대, 50대 전체 위원장을 이번에 맡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울리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또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기존의 직능과 관련해서 제대로 관여하지 못하거나 참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 아우르면서
이제 민주당이 단순하게 그런 그 정권을 갖다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만이 아니라 정권 획득과 더불어서 경제 발전 그리고 내수 활성화, 국제 신인도 증가 여기에 더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이제 G8에서 G7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역할을 민주당이 제가 하겠다는 하나 것이죠. 평가하고 싶은 송재봉 의원인가 뭐 송재봉. 네, 예. 탈북자 위원회를 네, 만들었더라고요. 탈북자 그러니까 탈북자 이런 건 막 삐라 뿌리고 그래가지고 국힘의 전유물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탈북자에 대한 인권 조치는 김대중 정권 때 엄청나게 한 거거든요. 그렇죠. 김대중 정권과 아닌 정권이 비교가 될 정도로. 그런데 그런 의제도 지금 민주당이 다루는 것 같아서 저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산이 좋아요님께서 김준혁 의원님 응원합니다. 최고예요. 잘한다 이러시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오창희 평론가님 인권연대 정확히 하는 일이 뭔가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시네요. 자, 이 말씀 좀 드리겠는데 이번에 이제 오늘이 사실상 연휴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화두가 뭐겠느냐? 가족끼리 모이든 친구끼리 모여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 할까요? 야, 윤석열 어떻게 되겠어? 그다음에 라고 했을 때 살아 돌아온다? 이게 메인 주제가 되지 못할 거예요. 윤석열은 끝났다. 왜냐면 어제 탄핵 심판이 그걸 다 보여줬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아 돌아올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아무리 법을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법리 논쟁을 저런 수준으로 해가지고 살아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충분히 이제 예상할 수 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이야기 합니까? 야 그럼 후보가 누가 될 거야? 그렇지. 국힘은 누가 되지? 김문수 되겠어? 오시훈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이준석은 어떻게 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민주당은 그냥 정해진 거 아니냐? 이재명인데 혹시 대법원 뭐 문제에 있어서 출마 못하느냐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결국 저는 주로 토론이 되는 것은 대권과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 누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더 좋아지겠냐고 그렇죠. 하는 것들을 먼저 좀 던져놔야 하는데 거기에 포인트를 둬야죠.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지금 하루 이틀 시간도 있고 자연스럽게 국민들은 이런 논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이 민주당다움은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지 집권 자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할 필요가 맞습니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HY님께서 이재명의 사법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이러셨는데 저는 이 SHY님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 납득할 수 없다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재명 대표 사법 처리는요 항소심 들어간 지 2달 만에 지금 끝나려고 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 재판부는 다른 것 사건 하나도 안 받는다고 했어요. 오로지 이것만 집중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어제 기일을 일괄 지정했습니다. 2월 5일, 2월 12일, 2월 19일, 2월 26일에 다 재판하겠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증인신문은 2월 12일과 19일 두 날에 걸쳐서 다 끝내겠다. 만약에 니네가 양형 증인을 원하면 26일 날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나에게 얘기해줘라. 어쨌든 26일까지는 몽땅 끝내겠다. 변종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빨리 지금 진행되고 한 있어요. 달 내에 결심하겠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 얘기밖에 안 돼서 지금 이재명의 사법 처리가 늦어진다는 이 주장 자체가 사실은 조금 가짜뉴스예요. 잘못된 아마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프레임에 갇혀서 그러신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대법원 만약에 검사 측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든 상고합니다. 누구라도 그렇죠. 양쪽에서 대법원 상고 가면요. 대선 전까지는 대법원의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빨리 미친 듯이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고려해 볼 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누구를 대통령 뽑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결단하고 고민할 때다. 더 이상 뭐 악마와니 뭐니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고 있을 때가 아니다. 더 악마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이제 들어본 이야기로는 어저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뭐 김용현과 어떤 태도나 내용을 갖고 논했느냐는 걸 다 떠나서 서부지방법원의 폭동 사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네. 끝나버린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는 이건 아니다. 용납할 수 이거는 납득할 수가 보수든 없어요. 거구든 네. 뭐 낫지든 무엇이든 이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 네. 그 배우가 누구냐? 정광훈이다. 아니 정광훈이 아니고 용산에 있는 땡땡땡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네. 이거 지금 수사하겠다고 딱 하지 않습니까? 그 낌새를 알아차리면 더 이상 이들과 손을 잡고는 갈 수 없다. 어떤 사람도 폭동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없는 상황, 윤석열을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저는 거기에서 사실상 클로징이 된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네. 아, 제가 왜 보수가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나.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분배 정책 관련해서 기피하는 부분도 있겠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의 강점은 경제와 실력입니다. 맞아요. 저는 네.
제가 이재명 대표님 모실 때 딱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협력 사업을 할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그룹이 크다 보니까 그 인사들 중에 좀 연세가 드셨는데 전문가들 중에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어떤 전문가들이 있냐면 공정 전문가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장을 돌리다 보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뭐 물건 배치도 하고 시스템 뭐 장비 배치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공정 전문가들이 은퇴하기 전에 은퇴를 앞두고 한 6, 7년 전에 한 200명 정도 나온답니다. 이런 분들을 사실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하고 저희가 연결시켜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오랜 시간 중소기업 운영하시다 보면 약간 매너리즘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작업장 내도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공간 배치란 이런 게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 거기서 중간에 역할을 하고 좀 비용을 들여서 그분들 모셔갖고 이렇게 상생을 했더니 굉장히 공정이 잘 개발이 되고 삼성전자에서 퇴직해서 나오신 분도 좀 보람 있었고 그리고 중소기업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자문이에요? 아니면 그 중소기업에 아예 직접 취업을 취업은 아니고요. 아니고, 직접 가서 그 봐주는 거, 점검해 주는 프로세스를 삼성전자 공정 전문가들이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그러면 효율이 훨씬 30-40% 좋아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 있었고 하나는 규제 개혁. 정치인들이 규제 개혁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이거 하나 하셨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맨날 전자정부라는데 사업가들이나 취준생들, 민원인들은 왜 이렇게 서류를 많이 내야 되냐? 등기부 등본 떼야 되고 등본 내고 초본 내고 인감증명 내고 왜 내는지도 모르겠어. 저희가 어떤 사업가는요. 어떤 네. 사업은 보니까 이 서류만 60개예요. 근데 그 60개가 네. 일반인이 그걸 다 띄면 진짜 2, 3일 걸리거든요. 근데 공공기관은 원수dob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랑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해가지고 그 네. 서류를 대폭 많이 줄였어요. 근데 행안부에 요청을 하니까 네. 행안부에서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 본인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라는 게 철저히 갑인데 네. 역발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혁신이 지금 갤럽에서 31% 나온 거 아닙니까? 갤럽 그 여론조사 31%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가 좀 적습니다. 3,900개 정도 되는데요. 그냥 팍팍 눌러주고 시작합시다. 자, 이번에는요. 윤석열 씨 어제 탄핵 심판에서 김용후 국방부 장관하고 아주 둘이 쿵짝이 맞았었는데요. 어제 잘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윤석열 씨가 설날 다가오니 국민 생각이 많이 난다 이러면서 옥중 서신을 보낸 게 있어요.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 주변의 여러분들 함께 챙기며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아직도 지금 대통령으로서 또 저런 건 참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또 잘한다 그랬다고 야 노영이 너 미쳤냐 잘한다 그러냐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요 제발. 아니 자. 근데 그분이 언제 우리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 그러니까 사실 언제 지켰는지 그랬죠? 모르겠는데 지난 추석 때 그래. 아 대파값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 그때 얼마나 속상하고 그렇죠. 대파 하나로 마트 양재장 가가지고 2,900원 할 때 도대체 쇼를 해도 바보여도 벌거벗은 임금님 신용이나 내고 그랬던 사람이 맞아요. 언제 우리 곁을 지키고 살피고 아이고 참. 네, 자 스픽스 아이유 노영이 화이팅 이런 또 슈퍼챗이 올라왔어요. 아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대인배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체육과 사이를 밝혀라 이런 얘기 많은데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시고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니까 좀 희한한 말씀이신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자 그리고요 어제 김영현 제가 아까 바로 지금 이게 좀 잘못 말했죠. 김영현 전 장관 어제 정말 탄핵 심판할 때 증언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그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주옥 같을 수가 없다. 게다가 그쪽 변호사도 실드치는데 정말 한번 들어보고 우리 한번 또 세게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이가 우리는 바이든 날리면도 모르고 우리 국민들은 정말 바보예요. 의원인지 요원인지도 구분 못하고 요원이 도대체 거기서 왜 빼내야 될 대상인지도 모르겠지만 저 변호사들은 정말 저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아니 그렇죠. 저 사람들도 저
사법시험 합격해서 변호사 된 사람들인데 대한민국에서 머리가 제일 좋다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 하나 판단 못 하겠습니까? 아, 근데 참 저는 부끄럽습니다. 아니, 근데 부끄러워. 의원님 저는 그 전제에 좀 저항감이 있는 게 저항감이 네, 저항감 있어요?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인가? 들인가? 들인가? 그렇죠. 아니, 서울대 왜냐면- 나왔는데? 아니 서울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상관없어요? 그 과목만 딥다 파가지고 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다거나 사물을 재구성해서 본다거나 이런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노 변호사님 같은 분 빼놓고 법조인들이 일반적으로. 네. 그리고 굉장히 기계적 사고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씨가 사법시험 합격했잖아요. 그 성적이 어느 정도 돼서 검찰에 진출할 수 있었거든요. 그분의 실력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안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근데 하여튼 어제 본회의장 안에서 이제 그 국힘 의원들이 대정부 질의할 때 우리가 다 미쳤구나. 저는 저 사람들 제정신인가. 조배숙 씨도 사법시험 예. 합격했죠. 아니, 검사 거긴 또 출신이고. 판사 검사 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나경원 예. 의원도 근데 나경원 이제 의원도 우리가 그걸 하다가 권성동 이제 요원 얘기가 나온 거야. 요원 얘기가. 그래서 다들 진짜 황당 그 자체였죠. 그래서 몇 분 이제 제 옆에 있는 의원들은 그 자리에서 페이스북에 저는 국회요원이 아닙니다. 뭐 이런 걸 이제 막 그 페북에 막 올리고들 막 그랬는데 아니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아까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 운영을 했을까라는 국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어제자로 저 사람들은 정말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영원히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난 저분들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돼. 국민들이 보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하는가는 8명밖에 안 되지만 5천만 국민이 보는데도 뭐 계몽령? 뭐 요원 뭐 네. 이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전 모욕감을 느끼거든요. 아, 이 사람들이 우리를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옛날에 누가 우리 보고 개돼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듣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불쾌해요. 불편하고. 오늘 보니까 국회의원 분들은 블랙 선글라스 열풍이 불어가지고요. 다 선글라스, 요원. 다 선글라스 끼고 저는 여의도 요원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인증 사진을 올리던데 우리 김진혁 의원님도 좀 아니 하나 요원이죠 김요원. 선글라스 아니, 의원 저는 말고. 끼시면 저는 엄청 원래 잘 이렇게 어울릴 것 같은데. 분위기를 따라가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그건 안 했는데 저는 정말 그 계몽령에 더 충격받았어요. 계몽령에. 이게 몽자 뭐 이 몽자가 사실 깨우치고 가르쳐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몽자를 갖다가 그 율곡 이희 선생님이 경몽요결이라고 하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경몽, 예. 예. 그 몽자인데 아니 어떻게 계엄령을 계몽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 아시다시피 그거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거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변호사가 그 저 MBC 옛날 기자했던 신장경 누구였죠? 성장경. 성장경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갖고 와서 그것도 헌법재판소에서 한다는 게 저 사람들이 조대현 이제 변호사 미쳤구나. 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옛날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탄핵 변호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더 미치겠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도 있었잖아요. 아니, 뭐 그때 총리하던 분이 지금도 총리예요. 미칠 일이 많아요.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듣고 황당했던 권성동 의원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고요. 또 조승래 의원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탄핵 물론 재판에서 뭐 이제 국회에 들어온 거는 우리가 지시하지 않았다, 요원을 끌어내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뭐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수사나 그리고 탄핵 심판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으로서 뭐 공식적인 입장이나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그거는 대통령께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라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계몽령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입장이나 어떤 생각이세요? 그 뭐 계몽령, 뭐 요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무슨 SNL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헌정 파괴와 관련된 그 심판을 하는 헌재의 대심판장에서 그런 식의 말장난을 가지고 본인들의 그 위헌 위법한 행위들이 덮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정말로 치졸합니다. 전 대표님, 권성동 의원의 저 태도는 뭐였을까요? 아, 나는 모르겠다. 내가 사실관계 정확히 모르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사실은 조금 그 얘기를 너무 창피한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님이 이런 거 아니에요. 버리지는 않아야 하나 그래도 않을 수도 없다. 이미 심리적으로는 버렸다. 버린 거죠. 그리고 좀 대답할 이제 가치가 없다는 걸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우리가 현상을 보면 그것이 품고 있는 본질이 뭐냐 이런 거 좀 따져 물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변론 과정이 실제로 법리적 논쟁을 통해서 뭔가 이겨내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에 대한 심기를 좀 보좌하고 편의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오늘 윤석열이 변호사를 통해서 구술을 통한 설날 인사, 완전 염장지르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미치겠는데 여기다가 본인이 곁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진짜 이런 개소리 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염장을 질러도 이렇게 지를 수 있냐고요. 이렇게 정서를 무시하고 민심을 아예 깡그리 짓밟아버리는 방식의 이 구술 인사 누가 했겠습니까? 윤석열 정말 썼을까요? 이거 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동의받았을 때 윤석열의 마음만 편하게 해주면 된다 라는 사람들이 지금 우글우글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좀 전에 성장경이 아니고 KBS 성창경이다. 아, 성창경. 아, 예, 죄송합니다. 성창경. 네, 좀 바로 잡아달라고 우리 또 동접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근데 저는 조금 전에 전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네요. 제가 전 대표님 뵌 지가 꽤 시간이 됐는데 참 점잖고 예의 바르고 인품 훌륭하신 분인데 윤석열 때문에 발언이 개소리라고 하는 발언까지 나올 정도가 됐으니 이 윤석열이 얼마나 우리들을 피폐하게 만든 겁니까? 아, 정말 속상합니다. 쌍욕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 난 너무 이 좋으신 말씀을 항상 부드럽게 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윤석열이 이 인간이 저도 좀 세게 좀 할까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버려서 좀 가난에 신음하는 우리 국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제 주변에서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닌데 이 인간은 아니 그 현대에서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노래방도 만들고 바도 만들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따위 짓 이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이거? 그래 저도 소리를 원래 안 지르는 사람인데 하도 어제 대정부질 때 저 가짜는 인간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대해서 저야말로 소리 하도 질렀더니 지금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아니 우리 정말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래요. 류토즈님께서 우리 다 거칠어졌어요. 어쩔 수가 없게 우리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글로리아님 서결 씨 때문에 온 국민이 욕쟁이가 됐어요. 근데 진짜 이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냥 네. 그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냥 내가 헌차에 있다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그 미친놈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 무슨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하가 아니라 저 제정신이냐? 저 정말 나쁜 놈 이런 말들이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교양이 있든 어떻든 간에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심한 모욕감을 느끼거든요. 지금 삶은 고단한데 자영업자들 지금 정말 미치겠다고들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연말 특수 이런 것도 없고 설 앞두고 있는데도 지금 설 때 잠깐 차례상 지내는 거 때문에 시장이 반짝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기댈 게 없는 상황이에요. 내수도 엉망진창이고. 네, 맞습니다. 좀 더 보태면 이제 얼마나 나쁘냐면요. 그 나쁘다는 표현이 제일 우리가 강도가 센 거잖아요. 그 더 나쁜 놈, 더 나쁜 놈, 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 정도 결행을 해서 비상계엄을 했으면 실패하면 제가 어떤 결심해야 돼요? 나가 죽겠다. 나는 자폭하겠다. 끝장 보겠다. 그래서 몰리고 도저히 길이 없어서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쓰겠다. 그런데 이것은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잃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그 정도 결단을 내렸을 때 실패했다.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옆에 온갖 잡놈들 다 끌어들여서 한 놈을 다 범죄자를 만들고 있어요. 각 개인으로 보면 그 사람이 윤석열 밑에 들어간 것이 운이 나빠서 그럴 수 있지만
고위공직자로 특정한 우리가 인재를 키우려면 수십 년이 걸리잖아요. 이 사람들을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감방에 쳐넣겠다고 지가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어요. 근묵자학이란 말이 있는데 정말 다 시커매지고 있어요. 저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니 동네 깡패가 이 지랄을 합니까? 지가 예를 들어 폭력배로 나이트클럽 급습해서 지가 다 먹겠다고 갔는데 실패해버렸어. 나 잘못 없어. 내 옆에 놈이 다 했어. 나 몰라. 너 덮었어. 이런 놈을 우리가 잡범이라고 이야기해요. 양아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국가 지도자가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총리, 장관 예외 없이 범법자, 범죄자를 만들고 뒀지는 괜찮다고? 그리고 거짓말 제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네, 거짓말 제기까지. 아니, 오늘 그 이 페북하고 SNS에 김재규, 윤석열, 김재규는 모든 게 다 내가 지시한 거다. 부하들은 잘못이 없다. 윤석열 모든 건 부하들이 한 거다. 나는 잘못 없다. 완전히 이게 지도자냐고.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만 더 욕하고 싶은데 그런 이 순간의 최상목은 뭡니까 그 사람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정말 결정해야 될 거 하나도 안 하면서 이리저리 피해가고 간만 보는 이 사람 또 뭐예요? 그래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인가요? 국무위원들 모아놓고 회의한다고 지금 얘기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 달 3일에는 이 최상목 씨가 헌법재판소 마은혁 후보 임명 안 한 거에 대해서 헌재에서 또 결정을 내린다고 지금 하거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는 좀 정신 차리지 않을까요? 아, 권한대비 책임으로 따지자면 지금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할 못하고 가장 규탄받아야 될 사람 저는 최상목이라고 그 생각합니다. 말이 맞는데 윤석열 씨가 지금 자기를 거짓말 제기를 만들었잖아요. 윤석열과 그러니까. 김영현이가. 네. 근데도 지금 가만히 있는 거는 바보 아닙니까? 바보지만 이제 뭐 이렇게 뒤집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검찰 수사가 지금 이제 매우 주목받는 이유가 이런 검찰 조직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 윤석열에서 공격을 할 것이다. 뭐 그들은 원래 그랬으니 자 그럼 새로운 권력을 향해서 이제 조아릴 텐데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을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최상목은 나는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살기 위해서. 아니 그렇죠. 최소한 본인의 범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대체는 저는 이미 결정이 났고 그럼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특검으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텐데 그 본질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지만 아마 비참하게 윤석열을 끝낼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을 기소하는 시점에 창원지검에서 조사했던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다 나와 있잖아요. 김건희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같이 넣어서 끝을 낼 수 있다. 심우정이가 아무리 반대하고 김주현이 아무리 작업을 하더라도 안 될 것이다. 그 시점이 최상목이든 지금 장관들이든 이실직고하는 실제 내용을 진실을 국민들 앞에 밝히는 계기가 저는 올 것이라고 본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엄청 잘해야 된다는 말씀도 좀 더 보탭니다. 네, 아르미님께서 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의원님과 여러분들 응원하고 계십니다. 아르미님은 너무 착해요. 제가 맨날 감사히 여기는 분이기도 하죠. 지금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패널들이나 우리 글 올리시는 분들하고 같은 생각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소식을 알려드리면은 경찰에서는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강호 본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또 신청을 아주 잘된 했다는 일입니다. 다시 신청했고 이번에도 검찰이 또 다시 살려지면 정말 저는 앞에 나가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더 이 검찰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진짜 같습니다. 거리로 나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구속영장 또다시 검찰이 반려하면요. 네. 헌법재판소 폭도들이 가서 불 지르라는 그런 신호뿐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또 제가 뭔 말하려고 그러죠. 너무 헷갈려가지고 까먹었네. 나중에 생각나면 또 말할게요. 자, 연휴 앞두고 지금 민심이 싸늘하다. 국민의힘 이걸 얘기하려고 그랬네요. 윤석열 씨에 대해서 검찰에서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했죠.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래서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거 신청을 했는데 지금 내일부터 연휴이기 때문에 그리고 28일까지가 지금 유효해요. 공수처가 받아놓은 영장은. 그래서 이제 조만간 결정이 나게 되면 결국 검찰에서는 6일 전에 한 4일이나 5일 정도, 4일 정도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검찰은 아주 예리한 칼을 쓸 거고요. 확전은 안 할 겁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내란의 뭐 주요 임무 종사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거나 넓히지는 않을 텐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리한 칼을 쓸 거고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지들이 살기 위해서 그럴 거예요. 아주 난도질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볼만할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얼마나 양아치인가를
공소장을 통해서 쫙 보여줄 거예요. 아마 공소장도 되게 길게 한 200장 이상 쓸 것 같고요. 저는 검찰이 지난번에 한번 영장을 기각했었지 않습니까? 이 김성훈에 대해서. 거기까지가 검찰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예우였다. 윤석열에 대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그 조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버리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 우리들이 공수처나 이런 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우리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마. 지금 이렇게 그렇죠. 일을 갈고 있어서 아마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윤석열 씨에 대한 공소장의 내용은 매우 정말 놀랍도록 그러니까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거를 계속 부각하는 방식으로 네,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게 요새 묘하더라고요. 서초동발, 법조발 계속 보도나 이렇게 전해지는 얘기는 뭐냐면은 검찰에서 이번에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이유가 김건희 때문이다. 김건희의 수사를 막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기저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난도질을 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김건희 건에 대해서까지 다시 한번 심의정의가 지금 항고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고 절차에서 아마 이번에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가려서 보면 지금 이제 윤석열을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럼 누가 있느냐? 쭉 이렇게 이제 조사를 이렇게 좀 해보잖아요. 딱 한 그룹이 남아 있어요. 코인이 들어오는 극우 유튜버. 그러니까 자신의 구체적인 현물과 연결되어 있는 집단 제외하고는 이제 윤석열과 손을 잡을 수 없어요. 검찰도 손 잡을 수 없어요. 심우정도 견딜 수 없어요. 김주현이가 민정수석인데 윤석열 끝까지 구출해서 자 용산으로 되돌아온다. 그 확신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나? 저는 변호인단의 저 논리를 보면요. 다 포기했어요. 변론이 아니고 신기를 보좌해주는 수준으로 가 있고 어느 누구도 지금 윤석열 옆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 누가 있느냐? 정광훈 돈 대죠. 돈 정말 재산을 미국에서 아파트 세채판 값을 가져와서 기부를 한 사람이 있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정광훈에게요? 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해요? 갖다 왜냐면 신이니까요. 아니 그 신을 대신하고 노인네들 중에 부자가 많아요. 아니 아무리 부자가 많아도 단위가 좀 그렇지. 달라요, 세상에 우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변희재가 맨날 불만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쪽은 따뜻한데 이쪽은 너무 춥다. 아니 근데 제가 이 집회 한참 할 때 코리아나 호텔에서 가족들하고 잔 적이 있는데 저도 집회하느니라고 가족들이 우연찮게 코리아나 호텔을 예약을 한 거예요. 보니까 조선일보사 코리아나 호텔이 그 보수의 그 성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방이나 해외에서 집회하시려는 분들이 거기서 주무시더라고요. 거기서 쉬면서 이제 좀 몸 녹였다가 나가서 집회하시고. 김 대변인도 그 계급이군요, 그러니까. 아니 어제 우연찮게 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굉장히 보니까 재력으로 이렇게 좀 괜찮으신 분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 그래서 윤석열과 함께 갈 사람은 윤석열을 좋아하는 중성파가 아니라 윤석열을 좋아하는 척하는데 돈을 대주는 사람들이 있는 극소수의 세력들만 남을 것이다. 안 남습니다. 그 사람들도 탄핵 인용되는 순간 대선 국면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문수하고 놀죠. 매출은 거기서 뜨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은 그래서 이런 정치적 시효, 사회적 시효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끝난 인간입니다. 말씀대로 뭐 저도 제 말이 차라리 틀려버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옆에는 그럼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고 저는 마지막 남아있을 사람은 그나마 코인파리가 가능한 사람들이 남아있을 뿐이다. 저는 아니, 근데 전 대표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아까 여기 오면서 전광훈 입국 기자회견을 정말 황당해하면서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전광훈 옆에 이제 측근 무슨 뭐 전직 뭐 장군 또 전직 뭐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서 같이 와가지고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해가지고 다 쓸어버려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는 바로 윤석열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어쨌든 윤석열이 파면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윤석열이 다시 파면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훌륭한 사람이야. 윤석열의 이 계엄은 위대한 통치 행위였어. 이걸로 계속해서 코인팔이를 할 거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자기들을 망치는 일이 된다. 저희 지금 요즘 심각하게 법령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런 가짜 뉴스를 이용해서 돈벌이한 극우 유튜버들의 그 돈을 환수시키는 이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 의원실에서
이거 법률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아니, 김준혁 의원님실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렇지. 거예요? 와 예. 멋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저께 전광훈 구속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예, 저한테 전광훈 구속 기자회견 하지 말라고 그러다 테러 당한다. 진짜 그런 만류가 굉장히 많았는데 나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내가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전광훈 구속 기자회견 하고 그 이후에 전광훈과 전광훈 추종자들 거기서 그거 벌어들인 이익들 다 환수시키는 거 하게 되면 저는 일거에 저들 세력들은 붕괴된다. 저들은 오로지 돈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돈이 이제 차단시키는 법을 만들게 됐을 때 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논리적 근거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공화국이란 공동체의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혐오를 조장해, 차별을 조장해, 네. 파괴를 선동해, 내란을 선동해. 이런 거는 공화국의 가치를 깨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기강만이 아니라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 돈을 번 건 전형적인 부당이득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당이득금은 국가가 환수해야죠. 논리는 정연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큽니다. 네, 아주 잘하시고 근데 계십니다. 노영희 변호사님의 적극적인 조언을 받아가면서 만들어내겠습니다. 아니 근데 좀 아쉬운 게 그래도 가족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옆에 김건희 씨도 뭔가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조력을 하는 건지 또 최은순 씨는 최근에 뭐 골프도 잘 치고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위도 자식인데 대한민국 모두가 외면해도 좀 가족들은 챙겼으면 좋겠다. 가족들이 너무 외면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비 될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변호사들을 보면요. 진짜 김건희 씨가 돈 좀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외면하는 것 같아요. 사과나무님께서 이제는 올바름이 무엇인지 먼저 보여줄 때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자,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역전해서 인사를 했는데 아주 싸늘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잘했네. 부끄러우지 마라! 당신이 국회의원이야! 불태워라! 내가 빨갱이야! 내가 빨갱이라고! 윤석열의 가신 주제에 어디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고 있어! 부끄러운 줄 안다고! 야, 윤석열의 가신주지에 어디 뻔뻔하게 얼굴을 드밀고 있어. 아니 근데 정확하네요. 저분은 네. 우리 박정원 대령하고 함께하는 분이어서 네. 그렇다 쳐요. 저분은 일단 저분 영상에 많이 나오는데 그거 말고도 쭉 이어지는 장면이 이렇게 뭐 뭘 줘요. 뭐 잘 가시라고 뭐 전단지 같은 국민의힘에서? 거 주는 네네네 권성동하고 권영세가 양권이 이렇게 주는데 어떤 사람 아예 자리를 이렇게 돌려버리고 뭐 하여튼 저는 보통 명절 때 가면 그냥 이렇게 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젊잖아요. 그래서 앞에 사람들이 있고 카메라도 있으면 그냥 뭐 아주 소극적인 뭐 이런데 그렇죠. 오늘은 아주 그냥 아주 많이 화를 내시더라고. 아 민심이 여기 있구나. 미르박님께서 국민의힘 사람들 새해 벌 많이 받으세요 그러시는데 제가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아니 지지율 40% 나온다면서요. 50%까지 간다면서요 지금. 그렇죠. 그럼 저런 장면이 아니어야지. 아니 아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또 좌파 종북들이 다 이제 동원이 됐습니까? 서울역 오늘 몇 시에 오는 줄 알고 가서 거기에서 저렇게 집단적으로 욕을 하고 할 것이다?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지지율이 40% 50%라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저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차라리 국힘에서 카메라 들고 가서 연출이라도 해가지고 언론사에 돌리든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용산역이든 서울역이든 강남터미널이든 어떻게 지금 이 정권이 하는 행태를 보고 야 30-40%는 지지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솔직히 말하면 비트코리아님께서 지금 딱 말씀하신 그대로 국민의힘당 지지율이 높다면서 왜 저럴까요? 여론조사가 가짜라는 얘기 아닐까요? 이러셨는데 상당히 이상합니다. 조금 전에 화면 좀 다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예. 저 화면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권성동 또 저기 누구야 권영세 둘 빼고 다 초선이야. 중진들 하나도 없어. 네네 맞네요. 저 옆에 서주영 의원 있고 장애인 의원 동원하고 이런 거. 다 초선들인데 중진들이 여기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겠습니까? 김혜지 의원이에요? 예. 가서 그렇게 개망신당할 것 같으니까 빠진 거죠. 뒤쪽에는 뭐 이양수 의원, 속초의 이양수 의원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네, 뭐 그런데 어찌됐든 뭐 예. 분위기를 그대로 이제 반영하는 것이고. 제가 오늘 성남 모란시장에서 새해 인사 드렸는데요. 네. 거기 이제
어제 그 윤석열 그 재판 때문에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시더라고요. 다들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어요. 아마 새해 명절 때 윤석열의 그 재판 그 태도 이런 게 많이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저희 지역에 있는 시도위원 당원들하고 광교중앙역에서 이제 인사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빨리 윤석열 끝내라. 그리고 민주당 좀 더 강력하게 해라. 이런 격려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기현 대표님한테는요 지금 욕이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하냐? 티건님께서 다른 영상은 없습니까? 오늘 볼만한 거 많았는데 왜 저렇게 약한 것만 보여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혜진 PD가 사실 욕은 안 했는데 욕은 안 했는데 제가 말한 거예요. 아니 좋은데요. 왜? 그러니까 실제 민심이 너무너무 안 좋다는 걸 모르고 인사를 하면 그럼 언론에서 받아주면 그때부터는 민주당과 국힘이 반반이다. 네. 우리도 할만하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예? 제가 좀 전에 김예지 의원님 아닌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 다른 분입니다. 네, 다른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예지 의원님께. 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자꾸 물어보셔서 제가 어제 법정에서 있었던 거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사항 조금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판부 궁금사항 검사 측에 물어봤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변경된 공소장 기준으로 해서 1부터 4까지의 발언을 모두 기소한 거냐, 각 발언이 모두 이 사건에 포함된다는 거냐, 행위에 대한 허위 발언에 들어간다는 거냐 이해할 수가 없다.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 기준해서 1부터 4까지의 발언 모두를 기소한다는 건지 아니면 각 발언 중 일부분만을 특정해서 기소한다는 것인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것 무엇을 도대체 니네가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줘라. 재판부는 모르겠다. 특정을 해달라라고 얘기했고요. 특히 각 발언은 시공간이 다른 발언인데 대법원 판결 법리에 따르면 표현 행위가 일시와 장소가 다르다면 개별 행위로 허위사실 공표죄를 따져야 되는데 왜 니네는 다 섞었냐? 검사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재판부가. 그래서 검찰은 포괄일죄를 기소했으므로 재수관계를 따져서 말해야 되는데 너네들이 지금 공소장 변경한 거 하나도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때요?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지셨어요? 제가 또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 일단 뭐 이재명 재판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이나 변호인단에서는 뭐 기피 신청 이런 건 할 생각이 없고 충실하게 법리에 따른 판단을 해줄 것으로 믿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국민의힘 지금 대선 후보 누가 제일 유력한지 이 사람 출마 못할 거다 이 이야기 오늘 안 합니까? 네, 안 그래도 그 여쭤보려고 했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왜냐면 최재형 목사가 며칠 전에 저희 방송에 이제 역전 의사들이 나오셨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그날따라 최재형 목사가 너무 힘들었는지 말을 안 하더라고요. 막 여러 번 제가 이제 직접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취재한 내용 중에 따르면 지금 김문수 장관이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 1위로 좀 나오지 않느냐.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절대 못 나올 것이다. 왜? 지금 1위인데. 왜? 아, 최재형 목사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죠? 못 나올 것이다라고까지만 했습니까? 못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답이 약물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약물 때문이다. 경로는 다른데 저도 비슷한데요. 그렇죠. 출마를 할 수 없다. 그 오늘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 대선 후보 1위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 지금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인데 어떤 의견도 낼 수 없다라고 했다는데 실제 더 중요한 것은 출마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건강상의 문제인가요?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출마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하니 건강해 보이는데 건강하지 않다. 어떤 면이 그럴까요? 그럼 정신적인 문제가 있나요? 뭐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은 토론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실제로 후보는 한 명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좋은 후보 놓쳤다라고 이제 알 수도 있고요. 그분 나오면 재밌을 텐데. 아니 그런데 현직 장관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만둬야지. 그렇네요. 아니 정신적인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아니 그 장관이 얼마나 높은 자리인데 고위공직자인데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정신적인 것인지 뭐 육체적인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상이라는 것은 초기 단계도 있고 중기 단계도 있고 심화한 과정도 있으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현재 상태에서 선출직으로 뭔가 선수로 뛰기에는 어렵다.
라고 국힘의 내부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빨리 하더라고요. 그럼 보험 가입하셔야 되겠네요. 보험은 하셨을 거고 우리 구독자들은 뭐 어떤 증세를 막 많이 말씀해 윤석열 주시는데 정부는 뭔가 뭘 제가 제대로 이거 검증도 드려야죠. 안 하고 인사를 하나 봐요. 그런가 봐요. 자, 영 S 박님. 대단하시네. 이런 우리 영 그 S 댓글 박님. 마약 아닐까 분들. 이러고 양현우님 막걸리 냄새 풍기는 정계화는 진정 대통령감입니다. 든든한 형님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지우 김님 무슨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약 얘기도 조금 했으나 사실은 어디 지병이 있나 보네요. 정신적인 문제일까요? 이러면서 뭔가 더블샷 1592님 치매약인가요?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하셨어요. 와. 아, 그래요? 어머나. 치매 얘기가 굉장히 치매 얘기가 많이 되게 나와요. 많아요. 너무 많네요. 초기 알츠하이머다. 네. 예. 그리고 김문수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반고훈이 뭐 안 와봐. 경도 인지장애인가 보는데요. 네? 이거 되게 막 구체적으로 뭔가 나오는데요. 스픽스 구독자들은 정말 대단하지 수준이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타운젠트님 네. 치매 초기 같네요. 치매설, 치매 확실, 막 다 난리가 났어. 우리들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취재를 통해서 이걸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주변에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다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모 실장은 지금 이제 뭐 당뇨가 너무 심해서 피로감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당뇨는 사대 질환 중에 하나니까 보통 많이 있는데 그걸 약간 넘어서면 우리가 병을 문제 이렇게 좀 지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감은 너무너무 좋으시네 다들. 아마 주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윤석열 씨가 며칠 전에 구치소 나와가지고 곧바로 안 들어가고 병원 갔었잖아요. 왜 갔냐? 알려진 바에 안과 아시죠? 아니에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황반변성이라고 합니다. 황반변성. 그게 실명도 됩니까? 황반변성. 이제 뭐 눈이 이제 안 좋고 뭐 이렇게 이제 되면은 심한 상태면 이제 그런 것도 올 수 있는데 뭐 요즘 치료를 빨리 받아야 되겠군요. 또 열린공감에서 지금 뭐 또 추적 취재해서 거기에서는 뭐 국군 또 병원에서 네. 또 누군가가 와서 또 거기에 지금 입원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뭐 확인할 게 한두 가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런저런 소문이 있지만 김문수 장관은 출마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일단 두 개의 경로에서 그걸 확인을 알겠습니다. 했으니 한번 그러니까. 지켜보시죠. 다음에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봐야 그 되겠네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한번 그 취재해 보세요. 좀 집중적으로 예.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명태균 게이트 건 때문에 전 관련된 인물들은 절대 출마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출마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나왔을 때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리게. 네, EHJ님 소나무당 지지자입니다. 송영길 대표님 잊지 말아주세요. 네, 잊지 맙시다 우리 모두 다. 그리고요 속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죽전역에서 부근에서 버스 4대가 추돌을 해서 12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제 연휴 시작인데 연휴 초부터 교통사고 소식이 들리니까 마음이 매우 안 좋은데요. 앞으로 6일 동안 이제 연휴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긴 연휴는 또 앞으로 있기가 어려울 텐데 저희 직원은 그냥 31일 하루 쉬라 그래가지고 쭉 계속 쉬게 됐어요. 아, 좋은 직장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께서 또 이 긴 연휴를 어떻게 보낼까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교통 이런 거에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본인 이 상황 이런 것도 좀 정리 좀 하시고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게 옳은 건지 식구들하고 얘기도 좀 하시고 이런 시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삼 가격에 산삼 드시기 바랍니다. 전설의 고려산삼을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100%, 순 100%,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필요한 틀 없이 비바람 이슬 맞으며 7년을 기다렸습니다. 인삼을 산에 옮겨 심은 묘종삼이 아닌 직접 씨를 뿌린 씨종 산양 산삼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함량을 자랑하는 산삼즙의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 산삼 30g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꾸준한 품질 관리는 물론이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 13,000건과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성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한 구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산삼즙의 1+1과 산삼향 가득한 산삼떡 3종 세트 그리고 산삼 침향환 10개까지 풍성하게 드립니다. 온 가족 겨울 건강관리는 쌉싸름한 갈색 엑기스 산삼 순백과 함께 해주세요. 네이버 검색창에 산삼 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 1666-108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에 주의하시고요. 산삼 순백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에도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1666-1080으로 연락해 보시고요. 김준혁 의원님 우리 연휴 이제 설
맞이하여 한 말씀 해주시고 민주당의 각오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을사년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을씨년스럽다. 을사년스럽다가 을씨년스럽다로 했는데 480년 전 을사년에는 대윤 소윤 싸움이 있었는데 대윤이 사용당해서 죽었습니다. 그건 뭐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래서 올해 을사년에 대윤이 이제 죽었던 역사가 재현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과정에서 을사년이 과거에 안 좋았던 1905년의 을사년이 아니라 120년 지난 올해 을사년은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고 저도 그 역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한 분씩 인사 좀 하시죠. 왜냐면 또 설 연휴니까. 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일 많을 겁니다. 그 일이 일비 안 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들 있잖아요. 가족들 만나면 하여튼 해야 될 일들 다 알고 계시죠? 뭐 취직은 안 하냐 이런 거 묻지 마시고 주의하면서 사랑, 정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지호 대변인. 새해 인사 드리다 보니까요. 좀 정치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사는 게 너무 퍽퍽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 새로운 리더십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전 대표님. 그 뉴욕에서 김도희님께서 이런 댓글 주셨는데요. 오늘 패널 여러분 명절 잘 보내세요. 애만 있으십니다. 이제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오히려 거꾸로 이 방송을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루에도 한 300만 조회가 나오고 대단한데요? 그 이제 우리가 잘하기보다는 우리를 지나치게 이렇게 격려해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자, 음력으로 지난 1년 잘 달려왔고요. 또 올 한 해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는 저희들이 수요일 날 당일 하루 쉬고 매일 생방송을 2개씩 이제 합니다. 노영희 변호사가 다음 주 월요일 진행을 하고 내일 또 저하고 같이 방송을 하는데 워낙 지금 사안이 위중한지라 이 상황에 맞게 저희들 생방송으로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과 함께 뵙겠다. 사실 저보다는 우리 제작진들이 김여지 PD, 그다음에 박노홍 감독, 그리고 정현철 팀장 이런 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신 덕분인데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 네, 사실 다른 방송들은 다 쉽니다. 근데 스픽스는 안 쉬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속보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게 이제 전 대표뿐만 아니라 전 대표님이야 뭐 당연히 자기가 대표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기 이 PD들 그리고 촬영 감독들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전부 다 한 마음으로 우리 연휴 반납하고 여러분들께 소식 알려드릴 테니 우리랑 같이 함께 해주세요 이런 말씀 하고 계십니다. 필요하시면 저도 불러주세요. 네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부르겠습니다. 네. 자, 이문정님께서 송영길님 잊지 않습니다. 조국님도 잊지 않습니다. 사고 나신 분들 빨리 완치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설 연휴 때 많이들 여러분 좀 들뜨기도 쉽지만 또 차분차분히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을 생각해서 같이 한 마음을 조금 같이 한마음 한뜻을 좀 모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김준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김지호 대변인님 그리고 오창익 평론가님 정계한 대표님 모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